그래서 어떻게 꿈에 그리던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졌어요. 아 진짜 이게 어벤져스예요? 이 준서는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들이 뛰어다닐 때 물통 들고 이제 쫓아오는 네. 약간 얼마나 중요한 픽스를 제공하는.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샌드위치 들고 나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치 보조 멤버와 어벤져스.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원들이 오늘 DT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오늘 10시에요. 이게 그래서 신청을 하고 가시죠. 여기서 10시에 학원 수업이 끝나잖아. 그래서 학원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내자고. 그래서 우리가 뭐 55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핸드폰 가져다가 해서 그래서 문자 써놓고 그리고 10시 딱 돼가지고 전송 집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이 강제 참여하는 그치 휴즈나 신난다. 텐트텐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안 하게? 아니 매일 와야 된다고 하던데. 응. 몇 시에 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매일 6일 동안 응.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이랑 그거를 이제 좀 구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와야 되고 안 오면은 뭐 해서 큰일 난다. 이제 더 이상 참여를 못 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안 오면 돈을 못 받는다. 맞아요. 5만 원 환급 때문에 지금 뭐 그러는 건데 여기서 5만 원 환급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솔직히. 그래서 그냥 안 주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거는. 근데 24만 원만 했으면 이미 싼 가격인데 뭐 5만 원 더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일은 뭐 6일 다 못 한다. 나는 충분히 그 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하면은 그냥 학원 있다 거짓말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일을 그냥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왜? 그럼 되잖아요. 이거 6일 뭐 내내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그걸 6일 내내 10시부터 10시까지 하면은 이거 아마 2월 달까지 못 갈걸? 그래서 한 1월 말쯤 해가지고 그냥 뭐 80%는 그냥 동중에 이제 그냥 못하겠다,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길게 봐야 돼. 휴식은 분명하게 챙기면서 가야 돼, 이거를. 그래서 말뜻이 화요일부터 일요일인데 내가 뭐 해서 다른 학원이 있고 뭐 하니까 그때만큼은 뭐 해서 좀 빼겠다. 아니 뭐 내가 수요일 금요일 2개는 뭐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획이 있다라면 그 계획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서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뭐 앞에 일정이 있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전 10시부터 피아노 레슨을 해요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근데 대신에 내가 하겠다고 한 요일에 대해서는 지키고 그것만 해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를. 예. 그래서 너무 해가지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신에 2월 말까지 꾸준하게 그거만큼 지키는 거야. 여러분이 짠 거잖아. 그래서 처음 제출하는 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텐트텐 신청을 했다라면은 오늘 이제 해서 선착순 그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뭐 할지까지 좀 생각하세요. 뭐 할지 누가 정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에 1월 둘째 주가 되면은 뭐 할 건데요? 10시 와서 수학문제 짚을 거예요. 10시부터 10시까지요? 다른 학원 숙제를 해야죠. 그게 근데 그 다 해봤자 한 4-5시간만이면 끝나요, 이게. 그래서 네가 뭐 국어학원 숙제, 수학학원 숙제, 영어학원 숙제 다 해봤자 아무리 길게 잡았자 한 5시간 정도면 이미 종료됐을 거야. 그럼 너 10시에 왔잖아. 오후 3시면 끝났다니까? 그럼 7시간 동안 뭐 할 건데? 생각하세요. 그래서 뭘 할지. 그래서 분명하게 좀 계획을 세워보고서 뭐 서점을 가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뭔가 좀 사오시고 그게 좀 있어야 될 거야, 이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사오세요. 그래서 뭐 3개년치, 6개년치 모음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오세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요, 애초에 내용 자체가 중1부터 중3까지 내용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공통수학 원비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3월 모의고사에서는.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입학하자마자 바로 보는 모의고사인데 나오겠어? 공통수학원이? 그러니까 결국엔 중학교 것만 나오거든. 근데 그런데도 풀어봐야 돼. 승윤아, 분산이 뭐야? 어떻게 계산해? 분산 그다 더하고 평균 편차 빼기 좀 헷갈려요 이게. 그쵸? 갑자기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헷갈려? 아이씨 좀 나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값이 그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보완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3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편차 제곱들이 평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모사부터 보고 상호모사 해가지고 내가 뭐 3개년치 6개년치 풀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6월모사 풀면 돼요. 근데 고1 6월모사 우리 지금 당장도 풀 수 있어요. 고1 6월모사의 출제 범위가 뭐냐면은 공통수학 1 제일 첫 부분부터 2차 함수까지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미 복소수까지 진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차 방식 2차 함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면 끝나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는. 그러면 내가 이제 6월 거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그때쯤이면 우리가 진도 더 많이 나가 있겠죠? 그럼 9월 모의고사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통 수학 2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뭐 12월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1 거에 대한 모의고사만이라도 10to10을 이용해가지고 좀 풀어본다라면은 뭔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수학만 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라던가 국어 모의고사라던가 그런 걸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내가 추천하는 거가 딱 하나가 더 있는데 비문학이요. 딴 거 말고요. 비문학은 하세요.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맞아. 그것도 있어. 그것도 좋은 교재라고 하더라. 그래서 매일 3개씩 푸는 뭐 비문학 그것도 있고, 자이스토리에 무슨 비문학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제 중학교의 국어에선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국어들은 다 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은 사실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인데, 비문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과목이 추가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엄청나게 급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 비문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문학은 이번 경호방학 때 할 수 있다라면은 교재 한 권만 좀 사가지고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어떤 교재를 쓰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좋은 교재를 썼다고 해가지고 더 성적이 잘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는데 너무 두꺼운 거 고르지 마세요. 너무 두꺼운 걸 고르게 되면은 하다가 지치고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애매하게 끝나면은 만족감도 없어요. 성취감도 없고요. 그래서 얇은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되게 얇은 거. 그래서 막 해서 오케이 모의고사 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너 12년치에 대한 거 다 하겠어.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하다가 안 해. 집어쳐.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되게 얇은 걸 사. 이렇게 뭐 3개 붙어 있건 6개 붙어 있건 해가지고 내가 뭐 해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10to10 진행함에 따라서 내가 완료한 교재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할 거야. 10to10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1월달 2주밖에 10to10을 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2월달에는 뭘 해볼까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제 또 질문해주면 돼.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나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가지고 지름길. 이제 얘가 이제 지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두 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원은 두 개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중심이랑 반지름. 반지름. 그치? 그러면 끝난다 그랬어요. DT 5번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얘가. 자,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좀 이제 비슷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5번. 자, 1차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직선이 여기까지 해서 멈춰 볼게요. 얘가 무슨 뜻일까? 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 어떻게 풀어야 돼? 왜 말을 안 해? 중점 대입하면 되는 중점? 여기 중점이 어디 있어? 중심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 끊었잖아. 원 보지 말고 그 위에 지금 1차 방정식 써였잖아. K 어쩌고. 그래. 함수값 준 거야. K에 대한 상등식이니까 각각의 괄호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이게 뭔데? 직선이야, 직선. 지금 두 개의 직선이야. 만나는 점 준 거야, 지금. 얘가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두 개 연립하세요. 그 뜻인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바꿔주게 되면은 뭐 아래 거가 y는 2x 플러스 4잖아요. 위에 식에다 넣을게요. 그럼 얘가 3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뭘 준 겁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근데 걔가 원의 넓이를 정확히 이등분을 한다. 누구 지난다는 뜻이야? 중심. 중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3,4를 지난다 라는 뜻이야. 그치? 그냥 마이너스 1,2랑 3,4를 해가지고 지금 지나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네. 계산할 수 없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네. 내가 잘못했는데? 아이씨. 미안하다. K를 못 가는구나. K를 못 구하네. 미안해. 3,4를 먼저 대입했어야 되네. 얘는 3,4를 먼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겠죠? 미안해, 내가 이상하게 했어. 그래서 얘가 넣게 되면은 6K에다가 더하기 6-4 하면은 얘가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더 쉬운 거였어요. 얘가. 다음에 시간 x축 9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 점 A 2,2를 꼭지점 하는 삼각형 ABD 외심은 BD점이 C 0,-1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외심이 점 C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B5랑 적어놨는데. 외심이 C랍니다. 네. 그 BD가 지름이다. BD가 지름이다. 또 5에서 A로 선을 그으면 그게 같다. 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바로 그거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위치하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음에 그 아까 또 맞아요.
그래서 C에서 A까지 해서 수선해발 내리게 되면은 수선 꼭지점이 있게 되면은 얘도 길이가 똑같습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B하고 D 좌표를 알 수 있나요? B하고 D 좌표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A에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해가지고 선을 그었어요. 그럼 당연히 중심 지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B고 D예요. BD 옮겨지는데. 그래서 BD 좌표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AC의 길이를 재서 비리 제곱. 2배. 맞아. 피타고라스. 그래서 BD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피타고라스 이해돼요? 밑변 제곱 더하기 윗변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BD 제곱이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BD 제곱은 어떻게 구하려고요? BD를 모르는데. 반지름의 2배. 그렇죠. 반지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OA를 알잖아요. 파란 선분. 그렇죠? 파란 선분을 아니까 우리가 BD 길이는 알 수 있어요. B 좌표, D 좌표를 구할 수는 없지만은 BD 제곱은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직각이란 힌트만 안 주어졌습니다. 직각이 아니래요. 직각이 아니에요. 직각이 아니래요. 씨름을 안 지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은 BC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2배가 되는 거죠. 얘가 2 곱하기 BC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해서 바뀐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BC 제곱이랑 AC 제곱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BC 제곱이랑 똑같아요. 4 곱하기 BC 제곱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얘는 BD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포스의 중산 정리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둬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킬러 문항에서는 나옵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이 프린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올해랑 작년에 나온 학교 시험 문제에서만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학교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는 안 나왔던 문제는 없어요. 이 주변 인근 학교의 올해 아니면은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9번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였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하자면 DT도 다 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그쵸. 넘어가고 13번 아주 재밌게 생겼네요. 그쵸? 얘는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루트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이라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얘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원의 중심 그거 아닌가요? 거리.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안지름의 제곱. 거리. 맞아요. 바로 저거요. 그래서 P, A, B하고 5,5 사이 거리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 A, P 어딘지 압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해서 있고 얘는 반지름이 지금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5,5랑 5,5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 위에 이제 P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 P랑 5,5 사이 거리가 가장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하느냐? 원의 중심에서 저 점까지를 한번 연장선으로 쭉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자, 여기 그림 좀 잘 봐줘요. 여기부터 여기는 반지름이겠죠?
그쵸?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D가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P가 어디일 때냐? 여기 있게 되면은 저 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거예요. 여기 있게 되면은 저 점이랑 가장 가깝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얘는 이제 100% 출제 문제로 유명한 친구예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무조건 100%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하도 유명해서 얘는 별명이 D 플러스 썰, D 마이너스 썰이에요. 얘는 왜? 최대값이면 거리 플러스 반지름, 최소값이면 거리 마이너스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는 D 마이너스 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D 플러스 썰. 얘가 그래서 최대값은 D 플러스 썰, 최소값은 D 마이너스 썰. 그러니까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프린트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각종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점과 원이었죠. 그럼 얘가 직선과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 그림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직선이 있었던 거야. 근데 원 위에 돌아다니는 P가 있고 그 P로부터 이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근데 그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면은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으면 돼? 얘를 중심을 관통하게끔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원 나오면 수선의 발.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는 여기겠죠? 이게 제일 짧을 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D 마이너스 썰.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장 멀 때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대 길이가 D 플러스 썰. 이해했어요? 문제는 변형됐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저 D 플러스 썰과 D 마이너스 썰이에요. 예. 그래서 최대값 D 플러스 썰, 최소값 D 마이너스 썰 하면 무조건 맞춰.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변형은 되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잠깐만. 이 문제는 좀 봐야겠다. 자, 얘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이거 아까 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좌표 평면을 좀 그려봐야겠네. 여기 x축, y축 이렇게 한다 했을 때 1,4 여기 있고 5,4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해서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중심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3,4가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인데 얘가 OP 길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밖에 있는 점이 누군 거예요? 0,0 이 친구인 겁니다. 얘가 그냥 OP 길이가 지금 정수가 되도록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살짝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0,0에서 중심을 통과하게끔 해서 직선 하나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길이는 여기겠죠. 이게 이제 D- 어릴 때일 거야. 그쵸? 그리고 요 길이가 언제야? 이게 D 플러스 어릴 때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반지름은 지금 2가 나왔고요.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D를 구하게 되면은 0,0이랑 3,4의 거리니까 5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거고 최대값이 지금 뭐라는 얘기야? 7이라는 얘기야. 자, 근데 OP의 길이가 정수가 된다라는 거는 3하고 7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3에서 7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여기 그림을 좀 잘 봐줘. 길이가 딱 3이 될 때는 얘밖에 없겠죠. 7이 될 때는 얘밖에 없겠죠. 4일 때는요.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5일 때도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6일 때도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되도록 하게 되면은 3일 때는 한 개, 4, 5, 6, 7일 때 한 개.
얘가. 그래서 총 몇 개? 8개. 얘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길이가 정수 2개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틀리게끔 돼요. 얘가 됐을까? 이게 원방은 출제자들이 가장 마음 먹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어렵게 내는 단원이에요. 얘는 왜냐면 그 시험에서의 가장 킬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방에 대해서 킬러들의 수준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제 수학 그 강사들이 이제 뭘까 이제 과학적인 취미를 가졌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원방이죠. 이게 얘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얘는 지금 원이 있고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근데 그 직선과 이제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그림을 다 그리지 않고 자 원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일 텐데 P라는 애는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PB 넓이는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그럼 일단 원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은 무조건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연장선으로 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P가 어디일 때 높이가 최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밑변은 AB로 고정인 거고요. 높이만이 이제 P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P일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 높이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D인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높이 최대 D 플러스 R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D 플러스 R 문제의 변형 문제인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최소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질값? 높이가 D-R일 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구해요. 여기가 최소일 때입니다. 여기가 D-R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얘가. 근데 사실 최소값은 어디예요? B. P가 B랑 똑같아 버리면 삼각형 넓이는 0이 됩니다. 편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 얘가 PB 넓이는 0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지 않는 거야. 얘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정을 파놓을 수가 있어. 얘가.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면은 사실 P가 B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살짝 바꾸는 거지. 도형. 와. 그러면은 얘가 P가 B일 수 있잖아. 그럼 문제가 바뀌어. 이게. 그래서 실제 외고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넘길게요. 다음에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17번. DT 5번입니다. 똑같아요. 아폴로니우스 1.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A와 B가 있는데 AP 대 BP가 1대 2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1대 2 내분점. 그쵸? 근데 내분점이 아니야. 자, 얘가 A, B가 요렇게 있었어. 얘가. 근데 P는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를 따졌을 때 1대 2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분점으로 치면 어디 있어야 돼? A에 가깝게 있어야겠죠. P. 그래서 얘가 3등분이 딱 되게 되면은 1대 2가 딱 되잖아. 그치? 네. 근데 P가 어디 있어도 돼? 여기. 외분점. Q. 여기가 지금 1이 됐을 때 이게 지금 2가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저기 있어도 돼. 이게. 근데 Q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P2라고 할게. P1, P2. 이렇게. 그래서
지워졌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금 P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P가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런 적이 없어. 얘는 그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P는 어디가 되느냐? P1하고 P2를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 원 위에 아무데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길이가 1대 2가 돼. 얘가. 그래서 P는 원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거지. 얘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A랑 B는 고정돼 있잖아. 그럼 삼각형 PB 넓이인 최대값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얘가 꼭대기. 수선을 발 내렸을 때 이게 수직이 되는 거.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높이는 뭘까? 어린 거야. 반지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사실상 뭐야? 2분의 1의 밑변 AB 반지름 어린 거야. 그게 넓이 최대값인 거야. D 플러스 를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얘가 P가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반지름 어릴 때야. 꼭대기. 얘가 이해돼?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근데 여기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고 있으면 바보더라 라는 거지. 이게 왜? 보세요. 여기가 3,0 여기가 0,3 그쵸? X값만 보자. 3에서 0 됐잖아. 얼만큼 줄어들었어? 3만큼 줄어났어. 3칸이니까 3만큼 줄어났어.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칸만 줄이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만 줄어들어야 되잖아. 얘는 뭐야? 2. Y값 보세요. 0에서 3만큼 늘어났어. 근데 3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칸만 늘릴 거야. 1만 늘어나. 2,1.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P2는 반대편으로 몇 칸? 3칸. 반대편으로 3칸 간 거잖아, 얘는. 그치? 그럼 얘는 뭐야? B에서 A로 가고 A에서 P2로 가는 거 아니겠어? 그치? B에서 A로 간 만큼 A에서 P2로 가는 거야. 이해? 그럼 X값 봐봐. 0에서 3 됐잖아. 3 늘어났으니까 3을 또 늘려야겠네. 6. Y값 봐봐. 3만큼 줄어났잖아. 한 번 더 줄여. 마이너스 3. 이해했어요? 그럼 다 구했네. 얘가. 그러면은 P1, P2 해서 중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 중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1이랑 6, 마이너스 3이잖아. 4,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얘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 야, 그러면은 이 반지름 구하려면은 P1, P2를 구한 다음에 P1, P2의 선분 길이를 구하고 거기에 절반하면 반지름이겠네?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선분 AB 길이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3분의 2 하면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이미 충분했어. 그러니까 선분 AB가 3칸이었잖아. 반지름은 2칸이고. 그러니까 3분의 AB 길이에다가 3분의 1을 하면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걸 왜 알려주는지 알아? 이게 대부분 아폴로니우스 원 하잖아. P1하고 P2로 구하면 걔네들 되게 더럽게 생겼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4 이렇게 나와. 이게. 근데 A랑 B는 이쁘게 생겼거든. 그래서 A, B 길이를 가지고서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는 게 계산 단계가 깔끔해. 이게 몇 칸이냐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유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P1, P2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것보다 문제 자체에서 준 점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거가 깔끔하다. 이게 됐습니까? 난 걱정인 게 아무리 고기억점제가 된다라고 해도 원래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포인트 중에 킬러는 항상 뭘 배려하고 있냐냐, 선행한 아이들을 위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많이 선행한 친구들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킬러 문항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게 미분으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적분 1까지 함께 되면은 암산이 가능한 문제들이 나와.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미분, 적분, 뭐 미적분 2의 변곡점까지 배우게 됐을 때 그냥 그거를 걔네들은 미분해버려. 2차 함수 자체를 직선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딱 푼단 말이야. 얘들은. 그러니까 압도적인 속도로 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킬러가 이제 나와. 학교 시험 문제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고격점제에서 지웠어. 얘가. 그래서 외분점이 없어졌잖아. 고격점제의 교재를 보게 되면은 외분점을 교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 그게 외분점이 사라지면 아폴로니우스 원이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외분점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거는 교재에도 반영이 돼 있어.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뒤쪽으로 가가지고 심화 유형 문제, 그래서 기출 예상 문제를 펼쳐보면은 아폴로니우스 원이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 이게 고격점제 교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리 배워둔 친구들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격점제에 가서도 외분점을 이용해야 하지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DT에 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어려운 건 아는데 오늘까지가 마지막 원방 DT였기 때문에 그래서 DT에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선생님 3분의 2가 왜 반지름이에요? 다시 말해줄게. A, B 사이가 3칸이야. 근데 반지름은 2칸이야. 아, 왜? 저 지름이 아닙니다. 왜? 아니 봐봐. 얘가 지금 길이 비율만 지금 봐봐. P는 내분점이잖아. 1대 2였잖아. 그래서 얘가 1칸, 2칸, 3칸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외분점이잖아. 이쪽 길이가 1일 때 이게 2가 되려면은 이 초록색 선분 길이랑 검정색 선분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초록색 선분이 3칸이야. 근데 얘가 3칸짜리고 여기가 1칸이라며. 그러면 지름은 4칸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2칸이 돼야지. 그러니까 칸으로 생각하는 게 쉬워. 이게 칸으로. 내가 괜히 눈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일 쉽거든. 문제 풀기가. 칸으로 따지는 거가. 그래서 이해됐어? 그럼 넘어도 될까? 괜찮아? 이 아마 숫자도 안 바뀌고 그냥 됐을 거야, DT. 왜? 서술형이에요. 아니야. 그냥 이거는 풀어보라는 의미지. 이거 해가지고 널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나는. 그래서 너 너무 나쁜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23번 잠깐 볼게. 얘는 원의 중심은 저 y는 뭐 x 플러스 2 위에 있대요. 그쵸? 그리고 이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고 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모두 접하고 있잖아. 얘가 축에 접한다 하면 그림 그려서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얘가 y는 x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y는 x 플러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잠깐만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생긴 y는 x 플러스 2가 지나가고 있고 저 검정색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얘가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잠깐 그림을 좀 잘 봐줘. 이게 일단 얘는 조금 지워놓고 생각하자.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일부러 지금 다르게 그린 겁니다. 원을.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이 원의 중심들은 말이야 모두 어디 있냐면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x축, y축이 모두 접하기 때문에 중심좌표가 얼, 마이너스 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 중심좌표가 얼,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얼,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중심이 모두 어디 위에 있냐면은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x축, y축이 모두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심은 저 초록색 선 직선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또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얘가 y는 x 플러스 2라는 거 위에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교점은 지금 어디에서 생기고 있나요? 얘밖에 없죠. 제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중심좌표는 누구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얘와 y는 마이너스 x 교점을 찾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중심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나올걸?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저게.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1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1이네요.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이해했어요? 괜찮니? 넘어가도 될까?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수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변별력 유형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킬러를 풀 때만 하다 보니까 문제집에 원래 킬러는 몇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얘로 하자. 27번. 일단 문제 길이부터 쉬워 보이죠? 자 얘는 이제 원과 합동인 원 모양 종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접은 겁니다. 원의 일부분을 지금 접은 거예요. 얘를 그랬더니 이제 원의 접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더라. 그래서 x축에서 지금 접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1번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 1번 나머지 원 그리기. 나머죠. 지금 원이 일부분만 나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 보이세요? 이 호 PQ. 얘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원으로. 이렇게.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나머지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냐면요. 그리면은 이게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 한결 나아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빨간색 원이 지금 x축이랑 접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중심에서 수선을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그럼 이 중심좌표가 뭐가 나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4, 뭐 식이에요. 근데 뭐겠어요? 반지름이겠죠. 얘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원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상수항은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1 플러스 4 그러니까 25
반지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5였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기존 원은 반지름 아니 중심이 누구였던 거야? 얘는 마이너스 1,2였던 겁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원 수선이발. 오케이. 그림을 보세요. 중심과 중심을 이었습니다. 이거를. 자, 이거 원 보조선. 누구 보여요?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이으게 되면은 이거 반쪽짜리 길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5랑 마이너스 1,1이랑 길이 구하게 되면 3루트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루트인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PQ 길이 절반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끝났죠. 저기가 이건 마이너스 1,2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요. 거기서 찾은 거예요. 저기가 같아요. 마이너스 4,5랑 마이너스 1,2. 그 사이가 이 길이가 여기가 같아요. 근데 왜 같을까요? 접었으니까 합동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어도 이 보라색 길이가 5가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 이등분이에요. 그래서 같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은 반지름이 다르다라면은 둘의 길이는 똑같지 않겠죠. 이게 됐습니까? 재밌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그 중심에 똑같이 접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접었는데 중심이 이거 오해하지 마요. 이 빨간색 직선이 이 중심 지난 거 아닙니다. 안 지난 거예요. 지난지 안 지난지 몰라요. 접었다고 해가지고 이 중심을 지나는 거 아니죠? 그림상에서도 안 지났잖아요. 이 길이가 똑같은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원이 이렇게 서로 중심을 지나고 그게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따지면 이 초록색 점도 이 점선 위에 있어야지. 근데 아니잖아. 얘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봐봐. 원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각각의 중심들을 찾아준 거예요. 중심 찾고 중심 찾고 이렇게 중심끼리 이어주고. 근데 그게 수직 이등분이라고. 이게 왜? 반지름 길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반지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 나온다. 피타고라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을까? 이제 한 단계만 더 어렵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다르다라면 큰 원, 작은 원이 만났어. 그래서 두 교점을 잇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중심에서의 수선해볼은 맞아. 중심에서 수선해봐. 이렇게
까지 해서는 됐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길이는 반지름이거든.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라서 대문자 어리라고 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한 거는 파란색 길이야. 이게. 그럼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절반이라는 걸 못 써요.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이어봤자 무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누기 2분의 1 해봤자 안 나오니까 빨간색 길이가. 이해됩니까? 아니 얘는 중심이 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중심과 중심 이어봤자 저기 짧은 초록색 길이랑 빨간색 길이랑 길이가 똑같지 않잖아요. 이게 아까랑 좀 그림이 다르잖아요. 얘가. 그럼 저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식 하나를 더 외울 겁니다. 여기 이 파란색 직선, 이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저 L이 그거죠. 두 원이 만나고 있는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저 직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얘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원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란 뜻이에요. 얘는. 자, 일단 공식부터 알려주자면은 괄호 빼기 괄호는 0입니다.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원방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원방 순서 무관. 왜?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거든요. 얘가. 그냥 두 원방을 빼주면은 저 직선 나와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방을 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L의 방정식을 알잖아. 그러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 빨간색 선의 길이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L까지 거리잖아.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요. 그래서 직선만 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요. 빨간색 길이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그때 우리 기억나요? A형, B형, C형 고등학교? 내가 이제 B형을 간다. 얘가 이제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난이도 중 아니야? 하면서 한다고요. 각오하세요. 거긴 모의고사의 킬러 30번 문제만 추르륵 내는 학교라서. 저 공식 증명하는 방법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안 돼서. 네. 대학 수학범이라 그래서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됐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 교점 보여요? 두 원이 만나고 있는 교점. 근데 여기 나쁜 애가 있어. 저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얘는 공식은 방금 우리 외웠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괄호 더하기 k 괄호는 0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왜일까요? 마이너스 1이면 위에 공식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위에 공식이 돼서 직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플러스 k가 살아있다라면 누가 살아있는 거냐?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어요. 얘가. 그래서 원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이 괄호에다가는 아까 위에다 쓰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x c를 괄호에다 넣으시면 돼요. 얘가. 근데 이제 가운데 그 빼기였던 거가 플러스 k로 바뀐 거야. 이게.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교점을 지난다라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면 이게 항등식이에요. 개념이에요, 사실. 얘가. 항등식에 의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것도 그냥 그 항등식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넘기잖아. 그러면은 사실 두 원방이 같다가 되거든. 두 원방이 같다 하니까 교점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교점 두 개가 나오는데 교점과 교점으로서의 결과가 안 나오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됐을까요?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완소 라이트에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외웠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완소 라이트가 이제 너무 과도한 킬러 유형에 대한 거는 조금 이걸 최소화하다 보니까 공식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재들까지 확인을 다 해봤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화 교재는 공식 뭐 간단해서 뭐 뭐지? 안 외워도 알겠지? 괜찮아? 넘어도 돼? 오케이. 이건 지금 다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28번, 30번, 29번, 31번. 연습 많이 하라고 많이 넣어놨어요.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보면 다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풀어줬으니까 좀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건 다 풀겠지. 이거 35번 이거 보세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뭐야? 방금 외웠던 거죠. 그냥 빼버리면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그 공식에서 우리가 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였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얘는 전개해줘야죠. 얘는 거꾸로 전개를 해줘야 돼. 전개하고 전개하고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나온 직선이 얘랑 수직이라고 하니까 기울기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문제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좋았어. 할 수 있다 했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는 그 접선 문제인데 이제 문제 우리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